2021년 연말에 방송되었던 일본의 연말 대표 프로그램 홍백가합이 시청률에서도 화제성에서도 이전의 위상을 찾아볼 수 없어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고 해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전국 방방곡곡 국민들이 같은 TV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같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51년에 시작해 자그만치 72년 된 전통으로 매년 12월 31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해 4시간 넘게 진행된 공영방송 NHK의 홍백가합전은 일본인들의 연말 대형 이벤트로 1980년대까지 7~80%에 달하는 시청률을 자랑하는 프로였죠. 시청률 및 화제성 면에서 일본 음악 방송 중 단연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본의 슈퍼볼이라고도 불리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11월부터 관련 뉴스로 떠들썩했는데요. 전통가요, 엔카 가수에서 아이돌 그룹까지 한 해 사랑받은 가수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로 홍백전 출연은 일본 음악인들에게 스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꿈의 무대였습니다. 1972년 홍백가합전을 맡은 연출자 후지무라가 처음에 연출을 맡으라고 했을 땐 전통의 무게에 등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고 할 정도로 국민방송으로 연출에 부담감이 심하다고 하지만 당시는 이름값만으로 80%는 기본일 정도로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이야기로 습관처럼 보는 노인네들 아니고는 홍백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1984년 78.1%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세이며 2000년대 들어서는 명성과 의미가 많이 퇴색했고 시청률도 최근에는 40% 정도로 떨어졌죠. 물론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른 방송수단의 발달로 지상파 TV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이 전 세계 모든 방송 매체의 전반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2010년대 일본에서 시청률로는 제일 가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상대적 위치는 유지하고 있으나 시청률이나 관심도 등의 절대적 위치는 내리막길이라는 소리인데요. 일본인들에게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꼽히곤 했던 홍백가합전. 현장에서 보는 직관은 보통 1000명의 관객을 초대하는데 120만 건까지 몰렸던 신청이 올해는 12만 건으로 10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엽서 신청을 없애고 100% 온라인으로 바꾼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관심이 급락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변화없는 일본의 상징처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홍백이라는 단어는 헤이안 시대 말 겐시와 헤이시가 두 패로 갈라져서 전쟁을 한 겐페이 전쟁에서 유래한 단어로 이 전쟁에서 원씨는 흰 깃발을 사용하고 평씨는 붉은 깃발을 사용하는 것에서 차가 나요. 가수들을 여성은 홍조, 남성은 백조로 구분해 대결을 펼치는 구성입니다. 진행자들의 고전적인 의상과 틀에 박힌 멘트, 화려하지만 기묘하게 촌스러운 무대 장치로 전통이란 미명아의 한국인에겐 오랫동안 사기였던으로 기억된 올드랭사인을 다 같이 부르며 끝나는 것을 21세기에도 고수하고 이어가고 있죠. 일본 매체 니칸 겐다이는 지난달 NHK 홍백가합전에 오하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홍백전의 인기가 급락한 이유를 분석했는데 오하콘이란 오와리와 콘텐츠의 합성어로 인기 수명이 다해 사라져야 할 연예인이나 프로그램 등을 칭하는 말입니다. 니칸 겐다이는 NHK 대하 드라마 주인공이 사회를 맡는 등 방송사의 이해나 대형 기획사의 입김에 휘둘려 결정되는 출연진과 젠더 프리, 시대에 맞지 않는 진행 방식 등을 이유로 들고 있죠. 올해는 이런 지적을 일부 수용해 홍조 사회, 백조 사회로 나누던 남녀 사회자를 그냥 사회자로 통합했지만 임팩트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가 홍백가합전을 봐요? 넷플릭스에서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죠라는 댓글처럼 민영 방송 관계자 역시 홍백가합전을 보지 않는 시청자들이 그렇다고 다른 일본의 민영 방송사를 찾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을 선택한다며 난색을 표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71회 일부 시청률은 34.2%로 그나마 고령 인구 덕분에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2021년 일부 시청률은 31.5%로 우려했던 것처럼 더 떨어지고 말았죠. 1987년에 우리나라 가수로 조용필이 최초로 출연해서 1990년까지 4회 연속 출연했던 때는 말 그대로 하향세로 급락하던 시점으로 1부와 2부의 시청률 편차가 1989년에는 1부 38.5%, 2부 47%인가 하면 1990년 조용필의 홍백전 공연은 심지어 서울 롯데월드 현지에서 중계되었는데 아무리 조용필이라도 일부에 세워줄 리 없는 일본 방송임을 감안하자면 알만합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엔카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한 개은숙이 7회 연속 출연하고
1989년에는 김연자, 패티김 등이 출연했는데 영예라고 말은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출전을 하지 않는 가수들도 꽤 있습니다. 아무로나미의 라르크앙시엘 등은 한 번 출장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후로는 거절했습니다. 오타쿠 문화가 대두된 이후로 매년마다 애니송 오타쿠 관련 팀이 한두 팀씩 나와 요괴워치 같은 어린이용 애니나 마르코는 9살 같은 가족 애니 주제가를 부르곤 하니 2020년 기준으로 남성 솔로 가수 이츠키 히로시와 키타지마 사부로는 총 50회 출연을 하며 가요 무대부터 자니스 등 대형 기획사의 입김으로 갑자기 뮤직뱅크로 널뛰기 하는 중간에 애니송도 나온다는 기묘한 이 연말 방송에 인기 밴드 오피셜이게 단디즘이 올해 출연을 거절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젠더리스 시대에 굳이 남성과 여성을 나눠 대결시키는 것도 시대착오적인데 진행자의 고전적 의상과 틀에 박힌 코멘트로 화려하지만 투박한 무대 장치는 애교 수준으로 하고 노래 부르는 70세의 엔카 가수 코바야시 사치코를 보고 있자면 과연 일본의 전통이란 뭘까 싶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보아를 6연속 출연시켜가며 안간힘으로 버티며 2004년에는 이정현 겨울연가 OST의 가수류, 2005년에는 이명주를 출연시키고 2008년부터 동방신기로 40%에 진입하자 고무되어 2011년에는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까지 세 팀이나 출연시켰습니다. 2012년 한일 관계가 냉각되어 한국 가수 모습이 사라지며 2% 정도 떨어지는 시청률로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트와이스가 2년 연속 출연하게 되었죠. 일본인 멤버가 있어 특별히 예외를 둔 모양인데 일본 SNS 반응은 너무 귀여운 애 하나 있어서 알아보니 모모라는 애였다. 올해 홍백은 트와이스만 봤다. 트와이스가 끝난 지금 이제 홍백에 볼 일은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올해 홍백의 대수학은 트와이스입니다. 출연진 중에 제일 구석탱이에 내몰려서 좀 불쌍. 마지막 한 번 정도는 트와이스 비춰줬으면 좋았는데 홍백 원망스럽다로 젊은 층은 트와이스를 보려고 홍백전을 시청했다는 티를 팍팍 냈지만 치졸하게 홀대를 한 정황이 다분합니다. 일본에서 케이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 가수는 출연하지 않는 데다 얼마 전 큰일이 난 덕에 홍백전은 더 울상이었습니다. 일본 원조 국민 여동생 마츠다 세이코가 딸 칸다 사야카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으며 출연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세이코는 현재 디너쇼까지 취소하며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 습관적으로 보는 노년층에게도 외면받게 된 것인데요. 한 음악 관계자는 자니스 소속사라는 이유만으로 출전시키는 기준을 모르겠다며 젊은 층을 공략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끝물에 들어선 콘텐츠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론한 것이 오리콘 집계 99만 3천 부가 팔려 연간 앨범 순위 1위를 기록한 BTS를 왜 초대하지 못하냐고 나선 것입니다. 외국인 아티스트가 연간 앨범 판매 1위에 오른 것은 1971년 엘비스 프레슬리, 1984년 마이클 잭슨 이래 BTS가 처음으로 진짜를 놓아두고 실제 인기를 무시하며 폐쇄적이고 고리타분한 선택을 반복한 결과가 지금의 홍백 가압전이라고 지적하자 우익들은 거품을 보글보글 물며 BTS 필요 없다고 나섰습니다만 실상은 달랐던 것이죠. BTS는 월드스타야. 일부러 섬나라 음악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갈 곳 많아. 전에 들었는데 홍백 출연료 엄청 싸다고 했어. 출연 횟수에 따라 좀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첫 출연이라면 멤버가 몇 명이라도 몇만 엔이라고 함. BTS가 이 돈 받고 나올까? BTS는 홍백 따위 나오지 않습니다. NHK가 필사적으로 출연 협상하고 있지만 BTS 측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미국 뉴욕에서 카운트다운에 유명한 아티스트와 같이 출연했죠. 작년에는 자사의 카운트다운 아이브였어요. 올해는 한국의 3대 음악제에도 출연하지 않고 장기 휴가 중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출연료는 억대가 넘으니까 NHK 정도는 섭외하기에 무리죠. 지금의 BTS에게 홍백에 나올 메리트가 없지. 그래미 최우수 아티스트상을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나 마돈나가 홍백에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단지 현재의 K-팝 열풍 핑계를 대기 전부터 일본의 홍백 가압전은 한국인 아티스트로 수혈하며 간신히 버텼던 프로입니다. 김연자 씨는 이 홍백에 특별 주문한 수 놓아진 화려한 한복을 입고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기본적인 지식 없이 장르 구별하지 않고 보아도 한국 가수가 입성하면 일본의 최고라는 가수는 발밑에도 못 닿을 수준인 것이 티가 많이 났었습니다. 일본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이 대단한 일본의 전통 프로그램 1회는 사진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때는 인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흑호띠라 하니 누가 검은 호랑이 타고 노래 부를까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10년 전 한국 가수들은 오지 말라며 밀쳐내더니 자국의 연예인에게까지 출연 거부당하는 대중문화의 상징이라는 홍백가 합전의 위기는 일본 문화 침몰의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